부사장님, 이 화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돌린 그 순간 화면엔 대체 뭐가 담겨 있었을까요? 부사장님, 이 화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돌리자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저는 대전에서 북유럽풍 가구 매장을 운영하는 32살 매니저 한소연이에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제 손으로 이런 순간을 만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심장이 아직도 쿵쿵 뛰어요. 작년 12월 본사에서 다급한 연락이 왔어요. 스웨덴 출신 부사장 라르스가 저희 매장을 직접 점검하러 온다는 소식에 사무실 전체가 술렁였어요. 하필 그때가 연말 재고 조사 기간이었어요. 직원 6명이 며칠째 밤늦게까지 남아 눈을 비벼가며 수천 개 품목의 재고를 하나하나 맞추고 있었죠. 그런데 그 무렵부터 이상한 일이 자꾸 반복됐어요. 시스템상 수량과 실제 창고 수량이 자꾸 어긋났고 몇 번을 다시 세도 결과는 똑같았어요. 뭔가 찜찜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죠. 막내 직원 지연이는 특히 힘들어했어요. 입사한 지 반년밖에 안 된 친구였는데 자꾸만 자기 탓을 하며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고개를 숙였어요. 매니저님, 제가 잘못 센 걸까요? 지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을 때마다 저는 그 어깨를 다독이며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애써 다독여줬어요. 저는 지연이 옆에 앉아 재고 대조표를 하나하나 정리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억울한 순간일수록 기록이 힘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라르스는 창고를 둘러보다 통역 직원에게 싸늘한 어조로 이런 말을 던졌어요. 이런 기본적인 걸 못 맞추다니 한국 직원들은 꼼꼼함이 부족하다고요. 그 자리에 있던 6명 모두 얼굴이 하얗게 굳었어요. 본사에서 온 사람이었기에 아무도 대꾸하지 못한 채 숨 막히는 침묵만 흘렀어요. 지연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작은 뒷모습을 보는데 제 가슴 한구석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지 않았어요. 불 꺼진 사무실에 홀로 남아 발주 시스템 로그를 처음부터 끝까지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지현이가 조용히 제 옆에 다가와 앉았어요. 저도 도울게요. 매니저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씩 대조해 볼게요. 라며 눈을 반짝였죠. 둘이서 새벽까지 화면을 붙잡고 있었어요. 눈이 벌겋게 충혈될 때까지 커피만 몇 잔을 들이켜며 숫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렇게 밤을 꼬박 새운 끝에 마침내 실마리를 찾았어요. 창밖이 부옇게 밝아올 무렵 저희 직원의 실수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죠. 본사에서 새로 배포한 재고 연동 프로그램의 소수점 반올림 오류였어요. 유럽 개발팀이 통화 단위를 잘못 설정한 어이없는 실수였죠. 일정 수량 이상 주문이 들어오면 수량이 자동으로 깎여 나가는 버그였어요. 저희는 그동안 아무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밤새 이 버그가 재현되는 사례를 12건이나 정리했어요. 이 작은 자료 하나가 다음날 아침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죠. 다음날 오전 회의. 저는 심장이 떨렸지만 표정만은 담담하게 라르스 앞에서 화면을 직접 보여줬어요. 하나씩 차분히 짚어나가기 시작했죠. 처음엔 라르스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발뺌하려 했어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죠. 라며 시선을 슬쩍 피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같은 버그가 독일과 폴란드 매장에서도 똑같이 보고됐다는 사실을 밤새 찾아낸 자료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본사 내부 메일 캡처를 화면에 띄우자 술렁이던 회의실은 다시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라르스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회의실 문을 나서는 라르스의 등 뒤로 저는 참았던 숨을 처음으로 크게 내쉬었어요. 드디어 억울함을 벗어던진 벅찬 순간이었죠. 며칠 뒤 본사는 전 매장에 정식 사과 공지를 돌렸어요. 그제서야 저희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죠. 그리고 라르스는 담당 임원 자리에서 물러나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도 저는 통쾌함보다 왠지 씁쓸함이 더 크게 남았어요. 그날 회의가 끝나고 지연이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매니저님 덕분에 저 이제 제 자신을 안 의심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억울했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그 후로 저희 매장 직원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생겼어요. 억울하면 데이터로 이긴다라는 짧지만 단단한 말이요. 누군가 근거 없이 무시하려 들 때 감정으로 맞서기보다 조용히 사실로 되갚아주는 것. 그것이 가장 통쾌한 승리라는 걸 저는 그날 온몸으로 배웠어요. 그 겨울밤, 지현이와 밤을 새우며 나눴던 대화들이 지금도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고 있어요. 그날의 두려움이 어느새 자신감으로 바뀌었죠. 본사에서는 그 후로 재고 시스템 점검 절차를 새로 만들었다고 해요. 저희가 밤새 모은 12건의 자료가 그 계기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뭉클했어요.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리면 아직도 손끝이 살짝 떨려요.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뿌듯함으로 떨리는 손이라는 걸 저는 알아요. 지금도 저는 지연이와 함께 그 매장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누군가 억울한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저희는 숫자부터 먼저 펼쳐놓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라면 한 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도 댓글로 보내주시면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구독하시면 매일 새 사연을 들려드려요.